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반기 설명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하반기 설명회라고 이제 뭐 명칭을 붙이기에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반기 중에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좀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간단히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초에 찍은 그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 좀 이제 길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설명한 부분들 또는 지나간 부분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습의 단계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공부 방법이 나오면 하는 이야기가 기초 단계, 그 다음에 기본 단계, 그 다음에 심화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단계는 이제 습득의 단계다. 그 다음에 기본 단계는 숙달의 단계다. 심화 단계는 일반화의 단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습득의 단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이제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 이제 기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분석을 해보고 분석한 것을 정리해보고 정리한 것을 암기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심화의 단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적용의 단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몇 번씩 들은 얘기입니다. 몇 번씩 들은 얘기인데, 자, 우선 이제 이해 단계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듣죠.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뭐 합니까? 다독,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자료를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숙달의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기출을 분석을 하고 여기에 뭐 강론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기출과 강론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5월이 끝나고 이제 6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6월 말까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정리해가지고 서브 노트, 그죠? 서브 노트라고 하는 것을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7월부터는 이제 뭐 하는 단계입니까? 암기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암기가 결국에는 이제 7월부터 이제 해야 되는 일이다. 7월 첫째 주부터는 결국에는 백주 인출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갖다가 그대로 암기하는 백지 인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들은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그 앞에 있는 것들도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단축되고 시간 투자가 이 상반기보다는 좀 확연하게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7월 첫째 주에 이게 지적 장애와 관련된 이제 문제풀이가 나간다. 그럼 이제 조금 간혹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암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지적 장애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암기가 다 됐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하는 과정으로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하는 그 날짜를 디데이로 잡고 암기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본 이론서를 펼쳐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다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쭉 훑어보고 전체 개요를 잡았다면 그 개요와 관련된 마인드맵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 마인드맵이라고 썼네. 마인드맵을 정리를 한다는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단계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략을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서브노트를 펼쳐가지고, 서브노트 전체를 다 그냥 암기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 간단합니다. 그냥 나는 암기하는 기계다. 암기하는 기계다. A4 같은 경우 한 3박스 정도, 4박스 정도 사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펜 세트로 그 리필심 이제 사다 놓고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쓰면서 니립다 암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백지 인출입니다. 백지 인출입니다. 자, 요것도 아마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뭐 이제 장특법이라든가 교육과정에서 이제 인이 막히게 이제 되었던 내용인데, 보통 이제 다른 학습자들이 이제 실수하는 건 뭡니까? 내가 암기를 할 때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뭐 이렇게 읽어보고 한두 번 얘기해보고 또 한두 번 써본 다음에 암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겠죠. 다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뭐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자기 일기장에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지적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까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외울 때 굉장히 빡세게 외워줘야 됩니다. 굉장히 빡세게. 자, 이걸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 백주인출이라고 하는 과정을 좀 잘 해줘야지 그래도 좀 암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 특학을 한 바퀴 돌릴 때 보통 이제 2달을 주기로 이제 돌리게 되는데 7월, 8월에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8, 90이면 사실은 많이 돌려봤자 3번입니다. 많이 돌려봤자 이제 3번인데 설렁설렁 3번을 돌리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이 암기의 효율을 굉장히 이제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그 신체를 조금 이제 혹사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백지인출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내가 지적 장애와 관련된 3페이지를 좀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목표를 나눠야겠죠. 그래서 오전에는 한 페이지에 있는 분량을 다 외우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오후에는 2번째 있는 페이지를 다 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3번째 있는 이제 페이지를 외운다라고 이제 뭐 목표를 이제 잡으면, 오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한 페이지에 뭐 여러 가지의 줄글이 있으면 첫 번째 요소를 우선 이제 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써보면서 첫 번째 요소를 갖다가 이제 써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2번째 요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2번째 요소를 외우고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3번째 요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암기를 잘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누적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백지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제 백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지인출인데, 자, 첫 번째 요소를 외우고 2번째 요소를 외우고 3번째 요소로 넘어가려면, 자, 여기다가 안 보고 다 쓸 수 있어야지 완벽하게 암기가 된 것이죠. 자, 그러려면 2번째 요소부터 쓰면서 판단해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요소를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다 됐어요. 그러면 2번째 요소를 쓰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요소를 쏘다가 막히면 어떡합니까? 다시 이 2번째 요소를 다른 종이에다가 몇 번 정도 써보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백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백지는 실패했어요. 다시 백지를 꺼내가지고 2번째 요소가 또 암기가 됐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첫 번째 요소를 쓰는 것이죠. 다 됐어요. 2번째 요소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얘는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어디로 넘어갑니까? 3번째 요소를 암기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죠. 3번째 요소를 이제 쓰면서 이제 암기를 합니다. 자, 3번째 요소가 다 암기가 된 것 같아. 자, 그럼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또 백지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요소부터 쓰고 2번째 요소부터 쓰고 3번째 요소를 써가지고 다 쓰면 통과, 다 못 쓰고 막히면 어떻습니까? 다시 쓴다라고 하는 거. 자, 3번째 거 쭉 연습을 한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갈 준비가 됐는지 다시 확인하려면 다시 백지를 꺼내 가지고 백지가 네 박스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더 시켜야겠네.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오전에 공부하고 밥 먹으러 갈 때면 첫 번째 페이지를 1번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쓰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후에는 두 번째 페이지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저녁 먹으러 가려면은 두 번째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면 가는 겁니다. 자,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는 세 번째 페이지를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장이 아니라 세 장을 꺼내서 오전, 오후, 저녁의 분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면 오늘 백지 인출을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풀이 문제를 꺼내 가지고 집에서 이제 푸는 거죠. 집에서 이제 풀다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틀리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이 틀리게 돼요. 근데 이 백지 인출의 과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틀리게 됩니다.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자, 이 백지 인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두 가지 조점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렸구나. 두 번째는 내가 외웠는데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가 있구나. 이런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배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지 인출을 통해 가지고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적용 단계에서는 보통은 이제 뭐 합니까? 문풀이라든가 모고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스킬을 점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백지 인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외운다고 했지만은 외우지 못한 것들, 여러 번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까먹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7, 8월에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9월, 10월 정도 되면은 이것을 뭐 의식적으로 체크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내가 계속 틀린다, 계속 외우지 못한다, 또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요 암기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암기 노트를 어떻게 합니까? 매일 봅니다. 매일 봅니다. 서브노트에 있는 것들은 얼마 주기로 한번 봅니까? 한 번 돌릴 때 한 번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암기 노트에 있는 거는 잘 외워지지 않거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한 주기를 돌릴 때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거나 이틀에 한 번 보거나 더 자주 봐야지 더 쉽게 외워질 거 아니에요. 안 외워지는 거고 새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암기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암기 노트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우선은 정독을 한번 했습니다. 굳이 쓰지까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정독을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굉장히 이제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한 10분에서 이제 15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보는 겁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 노트 요거는 보통 모고를 풀 때 정도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 백지 인출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다 풀을 수는 없더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문제를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 또 문제를 이렇게도 낼 수 있는데 답안을 쓸 때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스킬을 점검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 과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사고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으려면은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함정도 피해야 되는 것이고, 출제자가 활용하라고 둔 그 단서도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 과정이 필요한데 이 사고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 이렇게 저죠.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함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었는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같이 이제 풀어보는 것이다. 또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된다. 보통은 첨삭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답안 작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답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식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답안 작성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는구나. 요걸 이제 배워야겠죠. 이런 유형에서는 답을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또는 나는 답안 작성할 때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고 과정과 답안 작성 과정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오류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격을 하려면 두 가지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지 인출이죠. 그러니까 백지 인출을 잘 안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백지 인출을 안 하거든요. 백지 인출을 하면 적어도 컷 근처에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지 인출을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사고 과정과 답안 작성 과정을 갖다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점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해결 방법을 갖다가 처방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뭐 이제 첨삭을 하거나 또는 그냥 이제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런 유형의 이런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장점을 쓰는데 개방되어 있는 장점을 모두 다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 중에서 한 가지를 특정해서 쓰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장점을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문제지에다가 장점을 간단하게 나열하고 하나씩 대조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장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선택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뭐 강의 듣고 첨삭 받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적용해야 되는데 아무도 적용을 안 하더라. 아무도 적용을 안 하더라. 제가 단연간 첨삭을 해보면 실제로 점검하고 해결 방법을 처방받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강의 그 많은 시간 듣고 그다음에 서브노트 만들고 뭐 강론서 보고 백지 인출하고 그 힘든 과정은 하면서 몇 가지 자신의 문제만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장점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또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무엇과 관련해서 쓰시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관련해서 쓰는 거를 빼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빼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를 풀 때 A를 쓰시오.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무엇과 관련해서 A를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과 관련해서의 동그라미를 쳐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가지고 동그라미 친다는 해결 방법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오류는 이건데 이렇게 해결을 해야겠다. 나의 문제 해결 방법을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그 독설 책상 같은 데 붙여놓고서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시험 보러 갈 때 예를 들어가지고 문풀 풀러 갈 때 또는 모고 풀러 갈 때 어떻게 됩니까? 9시에 시작이면 한 8시 반 정도에 와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눈을 감고 나의 문제는 이거랑 이거였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지금 시험에서 대응을 해가지고 최대한 틀리지 말아야겠다. 이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해야 돼.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나오면 푸는 겁니다. 1번 풀고 2번 풀고 그 다음에 3번 나왔는데 무엇과 관련해서 딱 나오면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 내가 자주 틀리는 이 유형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해가지고 요거를 맞춰야 되는데 요걸 안 한다는 거야. 이걸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요것들 결국에는 다 알고 다 아는데 실전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뇌새김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백지 인출이 덜 됐더라도 이런 스킬을 좀 가지고 있다면은 훨씬 더 많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7, 8월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백지 인출입니다. 백지 인출입니다. 백지 인출입니다. 부가적으로 스킬을 점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때 스킬을 점검하지 않고 목으로 넘어가서 점검하려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보통 이제 첨삭을 할 때도 백지 인출이건 스킬의 점검이든 문 풀 때 이제 뭐 이렇게 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봐라 이런저런기도 하고 뭐 노력도 많이 하는데 사실 모고 때 가가지고 이제 첨삭을 해가지고 알아내려면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뭐 시간이 다 지나고 다 했는데 갑자기 뭐 모고 때 돼가지고 이제 뭐 한 4주 남았는데 백지 인출해라 그때부터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있으면 좀 할 수가 있는 경우지만은 그래도 쉽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고보다는 이제 문 풀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백지 인출에 이제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 스킬 점과 관련해서는 점차적으로 이제 문풀부터 목으로 가면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전 좀 추천해 주는 게 이걸 이제 그냥 이제 적용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적용을 못하는 경우들은 좀 오답 노트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왜 틀렸는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실수를 또 했다. 그럼 이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쓰면은 좀 명시적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좀 개선이 좀 많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하반기에 중요한 것은 그냥 두 개죠. 첫 번째는 백지 인출. 두 번째는 스킬을 점검해가지고 이것을 내 실력으로 만드는 거. 요게 이제 두 개다. 이 두 개만 잘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반기의 공부 방법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하반기 그 정리 방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공부 방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7, 8월 강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있나요? 없죠. 네. 좀 가지 마시고요. 자, 요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총 8주입니다. 총 8주의 수업이고 8주 동안 한 바퀴를 돌리는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바로 이제 개강을 하고 수업은 일주일에 1회 금요일 날 수업을 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을 하고요. 수업 시간은 좀 이제 빡빡합니다. 12시부터 7시까지 이제 진행을 합니다. 12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하고 왜 그러냐면 문제 수가 좀 많아요. 문제 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 강의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뭐 상반기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그래도 어디서 냈구나, 어디에 있구나라는 거는 대부분 알게 될 건데 내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좀 문제 수에서도 좀 놀라고 내가 이제 처음 보는 거에서도 조금 놀라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좀 문제 수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문제 수를 줄여가지고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다 점검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적장애 뭐 그 1단원 AAIDD의 뭐 11차 정의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출제될 수 있는 요소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가지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10가지를 점검하는 게 낫지 1번, 4번, 10번 요렇게만 선택적으로 문제 내는 것은 모고면 가능하지만 그 문풀의 취지에는 좀 어긋나지 않는가. 문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종 결과를 뭐 점검하기보다는 백지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 주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시간은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했고요. 뭐 일주일에 이틀 나오는 것보다는 하루 나와가지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틀 이제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고 시험 때 가까운데 어떻게 이틀 나오냐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첨삭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첨삭을 하게 될 건데 모든 영역을 첨삭을 하는 것을 우선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하고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첨삭을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강의 특성 맨 끝에 보면은 전 영역과 관련된 비대면 첨삭을 적용하는데 우선 이제 옛날에 첨삭할 때는 이제 전 영역이 아니라 이제 한 세 영역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첨삭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전 영역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요일 날 오후에 강의 그 문제가 올라옵니다. 그 목요일 날 오후에 직강생 자료실 그리고 인강실 자료실에 문제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풀고 와야겠죠. 목요일 오후에 풀고 와야겠죠. 그 다음 이제 금요일 날 12시에 와가지고 강의를 이제 들으면 되는 것이죠. 인강생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그 강의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뭐합니까? 다독하고 마인드맵하고 백지 인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그제 금요일 날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럼 강의를 이제 들으면 거기서 이제 내가 틀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사고 과정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 여러 개의 문제 중에서 내가 이제 첨삭받고 싶은 문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첨삭을 뭐 3회 하는데 다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다 내는 게 아니라 첨삭 받고 싶은 문항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를 들어야지 어떤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고 어떤 부분은 좀 해결되지 않았고 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내 답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떤 게 부족한지 또 이제 첨삭 받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문항의 제한은 없습니다. 나는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난 다 받고 싶다. 다 내셔도 됩니다. 다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다 내라 그러니까 오히려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시간 제한이 있거든. 그 시간 안에 내야 되는데 다 내라 그러니까 좀 이따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러다가 이제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생각에는 좀 내고 싶은 문항만 하고 영역은 넓게 해가지고 그냥 좀 효율성을 높이는 게 낫지 않나.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만 첨삭받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문항 제한은 없다는 거. 근데 문항 제한이 없다고 해서 다 내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받고 싶은 것을 위주로 내는 것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야지 이게 지금 전 영역 비대면 올 첨삭이 되겠죠. 만약에 받고 싶은 것만 안 내고 다 내게 되면은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첨삭만 하느라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영역을 첨삭을 하는데 그 첨삭받고 싶은 문항을 제가 이제 그 워드 양식을 드립니다. 워드 양식을 드리고요. 거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언제까지냐?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제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시간 제한을 안 두면은 첨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강의 듣고 또는 토요일 뭐 오전까지 강의를 듣고 바로바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삭을 받고 싶은 문항만 이제 답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제가 워드 양식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글씨를 알아보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양식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거기 이제 좀 문장을 바꿔 드립니다.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좀 변형하거나 그리고 거기도 코멘트를 좀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이제 편집하기가 쉬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거. 세 번째로는 이게 뭐냐면 그냥 스캔해서 내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첨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인원을 좀 제한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좀 계속 생각하는 게 뭐 선착순 뭐 40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내가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첨삭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내기만 하면 그래도 다 받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풀까지 이렇게 해보고요. 모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해보고 이게 가능하다면 모고 때도 또 이제 해보는데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1주차의 영역은 그 해당 주에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그 많은 걸 첨삭하는데 뭐 한
5주 전에 강의한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막 행동 수정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첨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날짜가 다 있습니다. 그지? 1주차 강의는 뭐 언제까지, 2주차 강의는 언제까지 있으니까요. 그 조금만 성의를 보이시면 모든 영역을 첨삭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강의 특성을 조금 앞에서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강의는 상반기의 기본 심화 내용을 암기하고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문제풀이를 통한 백지 인출반입니다. 그러니까 백지 인출이 된 사람만 문제를 풀으러 오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와 백지 인출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암기를 유도하는 과정이고, 문제에 접근하는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유형별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것. 자, 특수교육학의 전 영역을 샅샅이 훑어보고 저인망식으로 출제 포인트를 점검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저인망식 그 그물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바다나 강에 가가지고 그 어업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저인망식 그물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다 긁어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 문제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고 모든 걸 다 점검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제 출제 범위는 그 더 심플 교재에 있는 거, 순살 기출에 있는 거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당연히 이제 제가 가리킨 범위 내에서 문제를 뭐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자, 문제는 미리 풀어오시면 되고요. 목요일 오후에 직인강생 자료실에 한 오후 2시 정도에 업로드가 될 것이고요. 장특법이랑 특가전까지는 뭐 이제 강의 중에 해설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 문항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문제를 드리고요. 답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환교육과 가족지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 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이제 그 영역을 나가면서 한 문제 두 문제씩 이제 끼어가지고 같이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에 대한 이제 답지는 제공하고 별도의 해설지까지는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중등의 문항 양식이 아니라 이제 초등의 문항 양식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초등의 문항 양식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여러 요인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내 가지고 5가지를 이제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가 작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 15문제 정도 되고요. 큰 영역 같은 경우에는 30문제에서 35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요. 그 모고 하나 푸는 것보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좋겠다. 사실은 이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출제해가지고 이제 임용고시가 이제 그 출제가 된 후에 다 시험을 본 후에 그러니까 어디서 출제됐는지를 찾아보면 모고보다는 문풀에서 훨씬 출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고는 어떻습니까? 선택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근데 문풀은 저는 그냥 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내기 때문에 문풀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풀 들을까 모고 들을까 다 들으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무조건 문풀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고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백지 인출. 그 다음에 스킬을 점검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것을 이제 언제 한다는 겁니까?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고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적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